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이게 독립? 이거는 1945년 해방을 말하는 거잖아.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일제시대와 해방 때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네. 그런데 이 백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을 원수, 막덕이라고 하고 있네. 막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덕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독립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막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는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잖아. 오호,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무튼 2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XX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 백주사의 어르신네, 즉 아버지란 얘기잖아 이게 지금. 이게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면 XX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즉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인 거 아니야? 친위 경찰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백주사와 백부장, 즉 백부자가 뭐였느냐면 반민족적 행위자였네. 즉 친일 행위자였던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백주사의 생각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2달 전 그때만 같아도 이놈하고 호통을 하며 당장 물건을 내련만. 물고라고 하는 말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놈 하면서 호통을 하고 물고를 내는 거, 이거는 위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가만 있어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세상, 이지경, 이거는 일제시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해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제시대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반민족적 친일의식,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되면, 여기 혼란스러운 그랬는데 아직 시대 적응이 안 된 거지. 미스다방의 근지야, 이 근지라라고 하는 말은 자란 환경이라든지 경험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이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 미스다방은 보잘것이 없었고 백주사가 떵떵거리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집신장수의 아들이다. 방산복은 집신장수의 아들로 천한 집안의 출신이네.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가난하고 어떤 천한 그러한 삶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그러던 방산복이 처자식을 부모에게 떠맡기고 돈벌이를 한다며 일본 중국 동지를 떠돌다가 한 10년 만에 더 초라해서 돌아온다. 초라해 있어서 돌아왔어. 일본 중국 동지를 떠돌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겠네. 그 후 방산복은 처자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행랑방에 얹혀 산다. 남의 집 행랑방에 얹혀 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천하고 또 고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광복이 되어 이거 시대적 배경이네. 시대적 역사적 배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삶은 일제시대에서 해방까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도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하며 투덜대던 방산복은 하여간 서로 지금 차이가 있네. 사람들하고 방산복하고 서로 차이가 보이고 있네. 광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하며 투덜댔단 말이야. 이게 서로 반대인 거지.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뒤 급히 돈을 빌려 여기 이제 미군 그랬는데 이 미군들 이야기를 하는 건 보면 해방 직후에
곧바로 어떤 우리 민족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라 미군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그게 바로 미군정 시대거든. 그걸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말이네. 급히 돈을 빌려 말쑥하게 차려입고 미군 S소유에게 접근하여 투영을 해준다. 이 사람이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걸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미군 소유에 접근해 투영을 해줬단 말이지. 어떤 시대 상황을 갖다가 잘 읽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광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 어떤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따라서 이거를 반민족적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때 이 시대 상황을 잘 읽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시대 상황을 잘 읽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반민족적인 어떤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회주의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뜻한 종족으로 술이 몇 잔도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뭔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나 본데 무슨 얘기지?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지면서부터 이 순사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대 때 경찰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의 경찰을 순사라 그랬지?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정건하여 다니면서 이 주재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지구대 정도의 조직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친일 경찰이었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반민족적 행위자인 거지. 200석 추수의 토지와 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섬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약 150kg을 얘기하는 거거든. 쌀. 그런데 오늘날 10kg 같은 경우 2에서 한 3만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한 석은 15배니까 약 한 30에서 한 45만원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200석은 6천에서 9천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토지인가 보네. 이거 그럼 꽤 많은 그 수익을 내는데? 만원짜리 저금통자가 만원어치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을 장만하였다. 이 만원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일제시대 때 오늘날 그 화폐 가치를 보면 1원이 약 한 3에서 한 4만원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약 한 3억 원에서 약 한 4억 원 정도의 돈인 거야. 이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했네. 그런데 이때 부는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백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민족적 친일 행위를 통해서 부정축제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청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청백미라고 하는 것은 쌀을 말하는 거지. 하얀 쌀. 여기서 지금 남들하고 그를 갖다가 대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주리고 있네. 그런데 쌀이 몇 가마씩 넘쳐난다 그랬어.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이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면 반년 1년을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야. 근데 끼니마다 상이 오르지 않은 날이 없었대. 반대네.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백선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들 이건 결국 뭐 같은 민족이 동족이겠지. 동족. 백선봉은 그 포사스러운 생활을 갖다가 보내는 데 비해서 동족은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지. 그래서 정반대인 거지.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반민족적 친일 행위자의 어떤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 이거를 갖다가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X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이 8.15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지. 민족 광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2년이라고 하는 것은 1943년에서 45년 사이 이때를 말하는 거네. 군중에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복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답이 8켤레, 빨래비누 3겹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광복, 고무신, 직화답이 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생활 어떤 그런 용품들이잖아. 풍족한 어떤 생활을 갖다가 해왔다라는 거네. 아마 이제 이러한 수치들은 오늘날과는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수치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10,000원어치 옆편내의 폐물과 10,000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다.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외에 더 있다. 그러니까 폐물, 옷감, 비단, 그리고 저금 통장 외에 더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아, 그러면 엄청난 재물들을 갖다가 갖고 있었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가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이 본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네. 아, 그렇다면 여기 XX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는걸? 그렇다면 이때에 이러한 그런 풍족한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은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반민족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 아, 그렇다면 이때 이 백선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반민족적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구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의 집을 갖다가 습격한 것은 결국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응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일변고을에서는 일변이라고 하는 말은 한편이라고 하는 말이야.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백주사는 자식 바로 이제 누구냐면 백선봉이지. 여기서 이제 그런 짓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일종의 부축적 이걸 말하는 거지.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만이 굴고 자긴들한테 이 자긴이라고 하는 건 소자긴을 말하는 거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이제 이 도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소장료 그러니까 땅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비용이지. 여기서 이제 8알이라고 한다 그러면 80%잖아. 어우,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갖다가 바쳤는데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지.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지사의 집을 또 습격하였다. 아, 여기 이제 거만이 굴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주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였어. 백주사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같은 성격의 인물이네. 그러니까 반민족적 행위를 통해서 얻은 부를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 자신의 부를 더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반민족 행위와 또 착취 이거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 집과 세관 죄다 부수고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살림살이 같은 거겠지. 생활용품들.
백성봉이 보낸 통제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이 통제배급 물자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시대를 갖다가 암시하는 그러한 소재네.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성봉은 처가로, 백두산은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오, 여기 이제 이렇게 했단 얘기는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잖아. 즉 이걸 갖다가 우리는 풍비박산이라 그러지.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백두산은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그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궁리를 했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절지부심했다라 그래. 또 뭐 와신상담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일종의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복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런 묘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친일 행위를 통해서 얻은 그런 그 호사스러운 생활, 부정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를 않고 있어.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반민족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오늘은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여기까지는 과거의 어떤 백주사의 삶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로 돌아온 거네.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러지. 오늘 이야기를 했다가 과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오늘로 돌아왔으니까 우연히 이 미스터방을 만났다. 미스터방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떤 오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거지. 종로를 제한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죠. 백주산이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뭐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사를 한다던 콧빗둘이 박삼보기가 분명하였다. 여기서 신기루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구두 수손공을 말하는 거지. 콧빗둘이 얼굴 특징을 이용해서 인물의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 일종의 이제 삼보기를 갖다가 어떻게 희화화 웃음거리로 그리기 위해서 이런 별명을 붙인 거지. 자네가 파파파방 이즘 놀라움의 어떤 심리가 말을 갖다가 더듬는 걸로 나온 거네. 네, 삼복입니다.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아무래도 요 살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좀 살만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차 바꾸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인물의 성격 변화인 것 같아. 여기 지금 두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미스터 방이고 하나는 백주사지. 근데 이 미스터 방과 백주사는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해방 직후의 미군정 시대에 변화가 있네. 백주사는 엄청난 호사생활을 했지만 몰락을 하지. 반대로 미스터 방은 가난하고 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분, 상승, 출세를 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인물은 정반대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좀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반민족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격에는 변화가 없어. 근데 미스터 방은 어떠냐면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 그리고 또 해방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반민족적 이기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거야.